난독 극복기 Being Myself 나다움 8번째.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내 삶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인심이 넉넉한 사람이란 뜻이며 다시 넉넉한 선물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서양의 give and take라는 말에서도 기부가 먼저 나온다.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는 것이 먼저라는 뜻이다. 내가 아무리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 오랜 생각과 철저한 준비, 최선의 노력, 내가 가진 재능까지 남김없이 다 바쳤다 해도 남을 돕는다는 마음과 행동이 있지 않다면 실패나 다름없다. 결국 내 브랜드의 가치를 알아봐준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주거나 도와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론다 번의 더 파워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신은 주는 대로 받는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주든 그대로 돌려받는다. 당신이 무엇을 주든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그것이 당신에게 그대로 끌려온다. 주는 작용은 받는 반작용을 만들어내며 당신이 준 것과 똑같은 걸 그대로 돌려받는다. 당신이 살면서 무엇을 주었든 그것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이는 우주의 물리학이며 수학이다. 내가 퍼스널 브랜딩으로 2년 만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분명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기 때문이다. 블로그 글을 쓰며 매일 나의 글을 나누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나눔이며 그냥 일상의 일기와 같은 글을 올렸던 것이 아닌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 블로그의 성장기에 대한 글 등을 올렸다. 단순하게 기록하는 용도의 글, 예를 들어 새벽 기상이나 독서 인증, 단순한 필사 등과 같은 것은 적지 않았다. 그런 글은 타인에게 주는 글이 아닌 그저 나의 기록을 위한 용도의 글이기 때문이다. 블로그 글쓰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에 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글자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만나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말이다. 일종의 재능 이벤트였다. 과거에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점심시간마다 상담을 해왔기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1대1 성인 인생 진로 상담이라는 재능 기부를 하게 되었다. 이웃수가 200명조차 되지 않았지만 1일 방문자 수가 200명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무료 상담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그때 내가 올렸던 모집글은 대략 이러하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교 12년 경력의 교사입니다. 올해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저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학생 상담과 진학 상담이 많아 스스로 더 공부하고 연구하며 많은 학생을 더 옳은 길로 이끌어왔고 실제로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진학 리더 교사로 추천되어 작년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중략,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제 삶의 모토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을 하나 또 펼치려고 합니다. 학생이 아닌 성인의 인생 진로를 코칭해보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 항상 준비해왔고 지금도 갈고 닦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모집글을 쓰면서 온라인상에서 나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그동안 내가 이루어낸 업무의 업적들을 올렸다. 5명 상담을 해보고자 시도했는데 2명 신청기간이 2일의 신청기간 3명이 신청해 주셨고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후 나는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눔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고 그것은 전자책과 모임이었다. 전자책은
이른 시일 내에 많은 사람에게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누군가가 쓴 전자책을 읽어보며 나도 어떻게 글을 써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비정규직 흑수저에서 시작했던 나의 10년간의 경험이 분명 비정규직 흑수저? 경험이 분명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다. 특히 경제와 재테크 부분에서 말이다. 공무원이었지만 나는 2017년 강남 근처에 있는 한강변 아파트를 장만했었고 최근엔 반포에 있는 최상급 급지 아파트를 갈아탄 사람이다. 어떤 투자를 절실히 또는 간절히 공부했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내 삶을 성실하고 정성스럽게 가꾸려 했고 언제나 지성인으로 앞장서서 살려고 했다. 생각해보니 20살 때부터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매일매일 다짐하며 꼭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다. 알고 보니 그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늘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 둘 내 앞에 찾아왔다. 물론 시간의 힘이 필요하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20대 대학 시절 가장 많이 방황했던 시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테토스의 어록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언제나 내 가슴 안에 있다. 어떠한 일도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알의 과일, 한 송이의 꽃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나무의 열매조차 금방 맺히지 않는데 하물며 인생의 열매를 노력도 안 하고 조급하게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치? 한 방에 되는 건 없어. 그리하여 나는 방탄렌즈 지혜라는 전자책과 블로그 글쓰기 관련 전자책 등을 무료 배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2년 동안 모두 다 합쳐 1000명이 넘게 받아가셨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나의 경험과 철학이 모두 묻어있는 방탄렌즈 지혜의 전자책으로 자기계발 모임을 무료로 1년 반 넘게 진행했고 현재도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첫 해 500명이 넘는 사람을 도와드렸다. 이 온라인으로 다양한 줌 강의를 열면서 더 많은 사람을 줌 강의에 초대했다. 2년이 지나다 보니 어느덧 1000명을 훌쩍 넘겼고 오늘날은 약 1500명이 조금 넘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 2025년 나의 목표는 1만 명 넘는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 나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오프라인 모임도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싶어 오늘날까지 진행하고 있는 학원선언 모임도 오프라인으로 가지기로 했다. 각자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느낌과 에너지가 좋아서 또 다른 모임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물론 모두 나눔의 모임들이었다. 연애 살롱, 북토크 모임에서부터 카페 탐방하며 독서 모임을 하는 것, 저자를 초대하여 북토크 살롱을 여는 것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선물과 같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누군가에게 내어줌으로 인하여 다른 이에게 나의 에너지를 주고 싶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눔은 결국 내가 가진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사랑의 법칙이 곧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사랑의 힘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사랑의 힘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힘이다. 블로그 글쓰기와 전자책이 아닌 종이책을 써 내려가는 지금 나는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마음을 쓰고 있다. 세종대왕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한글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도 백성들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유교와 사대부 지식인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면서 말이다. 꼭 블로그 글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을 먼저 주고 나누어 보자.
그것이 돌고 돌아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단 어떠한 것에 대한 대가나 기대치를 바라지 말고 주는 즉시 내가 준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 맞아. 그래야 돼. 절대 기대하지 마라. 그 작은 별거 아닌 기대로 인해서 가장 큰 상처와 허탈함, 아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건 그냥 그저 나일 뿐이야. 근데 그 사랑이 너무 나를 깎는 그런 느낌이나 방향성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선행 중에도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살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가 있다. 나는 지금 브랜딩을 통해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선행의 힘을 경험하는 중이다. 근데 내가 어떤 선행을 받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보답하는 것도 어찌 보면 중요한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 다음, 생각의 힘을 키워야 한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길 바란다. 무엇이 보이는가? 주변에 많은 사물, 물체들이 보일 것이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며 어느 공간에 있을 것이고 어느 의자에 앉아 스탠드 또는 전등 불빛 아래 책을 읽고 있을 것이다. 의자, 책상, 침대, 콘크리트 벽, 식탁, 스마트폰, 내가 살고 있는 집, 책장,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등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어느 누군가의 생각하는 힘이 행동 에너지로 변화되어 실제 현실에서 물질로 창조되어 나타난 것들이다. 존 아사라프의 부의 해답에서는 생각하는 힘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사람이 하는 생각이 충분히 강하고 분명하기만 하면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선명하고 확고한 단 하나의 생각이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딴 생각했어. 다시 존 아사라프의 부의 해답에서는 생각하는 힘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각하는 힘. 어떤 사람이 하는 생각이 충분히 강하고 분명하기만 하면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선명하고 확고한 단 하나의 생각이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고 그치. 그 러시아 공산주의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것을 간디가 보여줬다. 간디의 인도도 그렇네. 마찬가지로 당신이 선명하고 확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소망하던 일을 이룰 수 있다. 세계의 그런 사건들을 말했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도 똑같이 여기도 독립운동 나오네. 인도의 독립운동가인 간디의 생각의 힘은 비폭력주의와 불복종의 원리였다. 그의 비폭력주의는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영국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인도의 독립을 이루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하고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창조해낸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강렬하고 선명한 생각의 힘은 주변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나 질타, 포기 등의 에너지보다 더 강렬했기에 생각의 결과물이 실제 현실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일론 머스크 형도 그러네. 트럼프 형 혼란스럽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가 참 흥미진진한 느낌이긴 해. 요새
머릿속 생각이 실제 현실에 나타나기까지의 힘은 어떤 것일까? 힘들거나 부침이 있는 순간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실행으로 나아가는 에너지가 결국 생각의 힘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끝까지 밀어 나아가는 힘이 전부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멋진 브랜드 상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길은 또 다른 영역이다. 대부분은 매우 빨리 쉽게 포기한다. 인간의 뇌는 목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강렬하게 붙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표면에 있는 의식적인 생각의 뇌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인간은 보통 추상적인 미래보다 현실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 원래 뇌는 걷고 달리거나 먹이를 잡아먹고 짝을 찾아 번식하는 일을 하기 위한 기관일 뿐이다. 그렇지. 현대사회에 필요로 하는 미래를 위한 계획 투자나 노력 같은 것을 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다. 그렇지. 뭐 생존을 위한 거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뇌를 훈련해야 한다. 의식적인 뇌가 목표를 이야기하는 선장과 같은 역할이라면 무의식적인 뇌는 꾸준히 저절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그려낸 브랜드의 모습에 다다를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루에 한 번 목표를 상기시키는 시간을 가져라. 행동으로 나아가는 길 중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그 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후회가 없다면 시간의 힘은 결국 여러분의 편이 된다. 과거에서부터 그림 그려왔던 브랜드의 길이 열리는 지점은 반드시 온다. 실행한 후 실패를 계속 마주하여 넘어진다 해도 툭툭 털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가는 행동의 힘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실패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 더 많은 실패를 하여 실패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의 칼날을 무뎌지게 만들길 바란다. 실패의 흔적은 다음번 실행에 있어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구축하고자 하는 진짜 나만의 브랜딩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알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모습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까지는 반복적인 실행과 시간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자. 생각의 힘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 결국 해낼 것이라는 믿음의 씨앗이 전부다. 윌리엄 사이먼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라는 책에서는 그의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애플에 합류하고 나서 나는 최초 100일 동안 7만 대 그리고 첫 해에는 50만 대의 맥을 팔겠다는 허황된 계획을 들었다.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스티브 잡스의 화술에 미혹되었다. 몇 달 만에 나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그리고 그 얘기를 믿었다. 잡스는 우리 모두를 대단한 영향력으로 붙들었다.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도 그 일이 실현되기를 몹시 바라게 되었고 결국은 실현되리라고 믿게 되었다. 이것을 꼭 기억하자. 생각하는 힘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어 공명하는 힘이 있다. 생각이 내 주변 환경에 반응하여 공명하며 메아리가 되어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이것을 동양의 불교 사상에서는 카르마라고 이야기하며 서양에서는 황금률이라고 말한다.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라는 마태복음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이 시작하는 퍼스널 브랜딩도 마찬가지다. 내가 어떤 퍼스널 브랜드로 성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씨앗의 선명함과 강렬함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시작한 브랜딩 씨앗 하나가 커다란 나무로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하자. 블로그로 시작하기 전 교사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의 모토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한때 성인 진로 코치로서의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는데 그 덕분에 실행이 이루어진 듯하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일이 나에게 참 의미 있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상담받는 분들의 후기 내용을 읽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진로 상담 이후 블로그와 학원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둘 쓰기 시작했고 실제로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둘 현실로 이루어졌다. 2년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나의 생각하는 힘이 그 누구보다 강렬했기 때문인 듯 싶다. 나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했다. 원치 않은 생각들은 내 머릿속에서 계속 지우고 비워나갔다. 오로지 원하는 것들을 틈틈이 상상의 나래 오로지 원하는 것들을 틈틈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생각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아가는 상황이라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블로그로 글 쓰는 게 돈도 안 되고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는 일인데 왜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좌절과 역경의 시기들이 찾아왔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때때로 나에게 결핍과 초라함으로 비치는 시기가 오기도 했다.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것들의 생각이 행동의 에너지로 변환되어 끊임없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움직였다. 나의 목표를 강렬하게 붙들어 두면서 나는 나를 알아가는 공부도 병행하기 시작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왜 나는 현재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등 약 1년 가까이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었다. 내 생각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아침마다 잠재의식의 여러 책을 읽어가며 확언을 적었다. 이는 여전히 하루에 한 번씩 오늘도 하고 있다. 혼자 확언을 하기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되어 확언 모임을 작게 만들기 시작했다. 어떤 확언을 이루는지 몰라 잠재의식과 관련된 모든 책을 섭렵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내가 알게 된 것들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그 학원 모임은 2년 넘어 오늘날까지 기수별로 진행되고 있다. 학원과 선언을 공부하며 론다번의 시크릿을 3년 동안 반복해서 읽었다. 내 생각을 현실로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 생각하고 말로 이야기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실제로 나의 모임을 통해 L님은 갑상선 암 완치로 극복해 나가셨고 B님은 공황장애를 극복해 나가시는 등 각자 자신의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셨다. 2023년 나의 목표는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어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을 공간에 초대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나는 나의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고 유료 재능 기부 모임을 아낌없이 여전히 하고 있다. 유료 재능 기부 모임. 2024년 3월 나의 목표는 퇴사하여 나의 업을 이어가는 것이 꿈이었다. 실제로 이 꿈을 이루었고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왜 내가 이것을 하려는지에 대한 왜, why의 분명함이 있었고 그 이후 어떻게, how,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내는지에 대한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어떤 방법이 떠올라지면 당신은 즉시 실행으로 옮기길 바란다. 그 실행이 나의 꿈을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해줄 수 있는 발돋움이 될 수 있으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실패는 실행하고 도전해본 사람만 얻을 수 있는 삶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최근 부자의 돈그릇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꿈이 또 하나 생겼다. 팀 페리스의 책인 마흔이 되기 전에라는 책을 한국 타이탄의 버전으로 만들어 전자책을 만들어 팀 페리스에게 헌정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 나의 팀 페리스와
나는 팀 페리스와 실제로 연결이 되었다. 그의 다음번 신작인 노 북이라는 책을 피드백할 수 있는 알파 리더 커뮤니티에 초대되었고 활동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와 친구가 된다는 생각의 신념의 뿌리가 뻗어나가 글 전시회를 시도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 하루에 한 번 나의 꿈을 원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글로 적고 말하자. 그것이 생각의 힘을 키우는 작은 습관이다. 보이지 않는 생각의 근력은 점점 커져 어느 날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게 될 테니 생각의 힘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 결국 해낼 것이라는 믿음의 씨앗이 전부다. 나에 대한 강한 확신. 블로그 글을 꾸준히 쓴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내가 쓴 글이 생각보다 반응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떤 이벤트를 실행했는데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같은 힘 빠지는 일들도 자주 생기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는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결과의 합이다. 좋았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매 순간 쉽지 않았고 매번 실험이었던 순간이 더 많다. 그만큼 상처도 받았고 그를 통해 무언가 실패를 접했을 때 처참했던 경험도 덜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좋아하는 말인데 다시 시도했었다는 것이다. 글을 쓰며 나의 감정을 많이 투영하기엔 내가 무너져 내린 것만 같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했다.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블로그 글쓰기를 할 때에는 나에 대한 강한 확신이 필요하다. 글을 쓰는 것은 감정도 중요하지만 흔들리는 멘탈을 다잡기 위해선 때론 이성이 필요할 때가 있다. 퍼스널 브랜딩으로 성장하기 위한 블로그 글쓰기를 하다 보면 죽음의 계곡이라는 데스밸리 기간을 만나게 된다. 데스밸리란 경제 용어로 창업한 기간이 3년쯤 지나게 되면 자금난에 빠지게 되는 현상이다. 퍼스널 브랜딩의 성장도 창업이나 사업과 일맥상통하다. 처음에는 일정 수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후엔 자금난이나 경영난에 빠지면서 망하기 좋은 구간들이 생긴다. 블로그의 성장과 지속은 이르게는 3에서 6개월에서 최소 2년을 바라보아야 한다. 어느 정도 일정한 임계치를 끌어올리는 순간이 필요하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죽음의 계곡인 데스밸리를 피할 수 없다. 이럴 때 부정적인 감정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일희일비하여 글쓰기를 그만두게 된다. 대부분의 죽음에 계속해서 많이 포기한다. 블로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업이나 브랜딩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어쩌면 작은 기록의 메모장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발생하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일일비하는 마음이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하자. 잘못된 부분들이 눈에 보인다면 고치고 수정하면 된다.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변화를 꿈꾼다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부터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퍼스널 브랜딩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고 가지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 그것은 자신에 대한 강력한 확신에서 온다. 강력한 자기 자신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경험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자.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한 말을 더 많이 하는지 또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결국 잘 되리라는 것은 나에 대한 믿음 안에 있다. 지금 블로그 글을 쓰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한번 바라보며 자신이 쓴 글을 하나하나 읽어보자.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블로그를 변화시키고 성장해 나가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다.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 브랜딩이 되어가는 것은
자신의 글을 쓰는 것은 자신의 글을 쓰는 덕분이다. 효과적으로 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려면 언제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자세와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블로그에서 글을 쓰다 보면 부정적인 것들과 실패할 것들로 초점을 맞추면서 원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다. 나 역시 2년 동안 글을 쓰면서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엔 해낼 것이라는 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내가 점점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자기 능력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나무를 매일 심었다. 당신은 이상적으로 되고 싶은 퍼스널 브랜딩 블로거로서 어떤 이미지나 이상적인 모델이 있을 것이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의 씨앗을 심어 넣기 위해 나 스스로에게 되고 싶은 모습을 이야기하자. 최근 아이님이 부자의 돈그릇 모임에 오셨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신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많이 사라지고 무기력함이 계속 잔존해 있다고 했다. 원인을 파악하고 조사해 보니 자기 스스로 식당 매출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때 내가 드렸던 솔루션은 다시 최근 아이님이 부자의 돈그릇 모임에 오셨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신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많이 사라지고 무기력함이 계속 잔존해 있다고 했다. 원인을 파악하고 조사해 보니 자기 스스로 식당의 매출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때 내가 드렸던 솔루션은 단 하나다.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언어와 부정적인 것을 알아차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지라고 했다. 이는 곧바로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덧붙여 말씀드렸다. 일주일 만에 아이님은 급격하게 좋아지셨다. 아이님은 원하는 것은 더욱 선명하게 찾아내고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셨다. 답답한 부분의 문제가 사라질수록 긍정적인 믿음과 함께 강한 자기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한 자기 확신은 자기 스스로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라 했다. 나의 글을 읽어주는 진정한 팬 한 명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랑을 받는 나 자신을 생각해보자. 하루에 평균 300명 전후로 나의 글을 읽어주는 분들 중에는 나를 진심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팬 한 명을 생각해보자. 때로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글을 나눔하고 그 사람을 위한 글을 써보자. 그렇게 꾸준히 글을 써 내려가다 보면 나의 글을 진정성 있게 읽어주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진다. 초반에 블로그 브랜딩으로 전자책까지 멋지게 성공했으나 1년이 지난 뒤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 결국엔 자신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을 것이다. 직장을 다니면서 블로그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은 퍼스널 브랜딩 블로거 성공에 대한 확률이 현저히 낮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 때도 있다. 월급만큼 돈을 계속 벌 수 없으리라는 자기만의 생각과 고정관념이 있었다. 이럴 때 내가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브랜딩 블로거로 성공해서 돈을 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한다. 돈이나 수익화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이다. 가장 뒤에 따라오는 것은 돈이다. 일단 글을 쌓아 누군가에게 나의 글을 보고 기쁜 감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글들을 더 많이 나누도록 하자.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자료나 인사이트 등을 주는 연습을 계속해보자. 누군가는 당신이 준 자료와 글, 어떤 행위 등을 통해 많은 감동을 한다. 그렇게 주면서 한 명 한 명 당신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들을 자주 전해 듣다 보면 분명 나라는 사람은 해낼 수 있다는 강한 긍정의 확신도 많이 올라올 것이다.